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바로 공매도 재개입니다. 공매도 재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매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주가가 크게 빠질 거다 이런 좀 그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일단 시장에서 좀 멀어지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목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런 부분의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매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공매도 금지가 다시 금지가 풀렸을 때 실제로 그런 공매도가 많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공매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특정 종목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투자 전략을 공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나중에 크게 떨어지게 되면 그 주가를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해서 산 이후에 그 주식을 다시 갚으면 처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주가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이 공매도를 잠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을 보자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처음에 생겼을 경제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5월 달부터 다시 가능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가 시작하면 주가가 크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공매도가 얼마나 지속된지 한번 날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가 금지된 시기는 약 14개월 정도로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공매도가 혹시 금지됐거나 이런 적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2번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가 처음으로 생긴 시기인데요. 바로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 공매도가 처음으로 금지가 됐었는데요. 그때의 기간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였습니다. 그때는 더 짧은 3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14개월이나 중단이 되었다가 재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풀리는 것이 아닌데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단 앵커님이 한번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100, 코스닥 150. 맞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거래량도 많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일단 공매도를 재개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형주만 재개를 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대형주만 풀어도 상당히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형주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빠지게 될 것이고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중소형주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만 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는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그리고 다시 재개되었을 때의 시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차 처음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다가 재개되어 있는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급락이 나온 것 같나요?
아닙니다. 과거 2번의 공매도 종료 이후의 주가를 보자면 사실 종료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과 6개월 뒤에 주가를 보자면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과거 사례가 2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화해서 제가 한 달은 조정을 받고 3개월, 6개월 뒤에는 분명히 상승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두려움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을 이제 팔기만 하는 건데 과연 좋은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각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에도 분명히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해지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지란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보겠죠. 하지만 이런 손실을 회피하고자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현재 만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손실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큰 금액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선 분명히 해지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돌려 말한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오히려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같이 그런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강하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개인들의 매수의 힘이 그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힘이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자금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다시 풀렸을 때의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이 외국인들은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2009년에는 공매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두 번째 금지가 있었던 2011년을 보면요.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고 재개된 이후에 한 달 뒤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시기 모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주식을 팔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나서부터는 더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 비중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코로나 사태가 있은 이후로 사실 많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매도 재개를 통해 이 떨어져 나갔던 외국인의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나라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뭐 미국 쪽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대략 생각하지 않나요? 네. 일단 표를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답은 앵커님이 맞추셨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가장 많은 유출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계 자금입니다. 그런데 과거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외국인의 자금의 대부분이 미국계 자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비중이 가장 낮아졌고 과거 공매도 금지가 종료된 이후에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미국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가 종료된 이후로는 외국인 자금, 특히 미국계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은 싸 보이는 주식과 비싸 보이는 주식이 있다면 혹시 어느 주식을 사고 당연히 싼 거 사죠. 누가 비싸 보이는 주식 사요? 네, 저도 당연히 싼 걸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당연히 주식과 반대입니다. 공매도를 한다면 비싸 보이는 주식을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싸 보이는 주식을? 비싸 보이는 거.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비싸 보이는 주식을 공매도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는 사실 밸류로 보자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PER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엄청 밸류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로 보자면 13배에서 14배 정도인데요. 숫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노란톡방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수준을 보자면 한 14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2007년에 14배와 거의 견줄만 한데요. 2007년을 한번 보자면 중국 경제가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던 때입니다. 그때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에 관련된 수혜를 입으면서 강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14배와 지금 14배 비슷하니까는 오히려 좀 밸류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비교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앵커님께 한번 더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이 3천을 좀 넘어갔는데 네. 이번 3천을 넘긴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는 시중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유동성. 네, 맞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이 코스피 지수가 3천이 넘고 코스닥이 1,000을 넘은 건 바로 유동성의 힘입니다. 각국의 재정 부양책이 있을 뿐더러 금리도 상당히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의 밸류가 비싸 보이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로 이익을 무조건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어도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생겨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00조 원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3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매도를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이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공매도는 반대죠.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해서 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매도가 급격하게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은 떨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관해서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체적인 영향을 보자면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방송과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종목과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캐치해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계좌에 수익이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